지금 뭐 신규 전세 엄청나게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사실상 심리 조장에 넘어간 거고 실질적으로 전세가 상승세는 금리 인상과 동시에 슬슬 떨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임대차법으로 조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면서 전세가 받쳐주니까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세가에 문제가 생기면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보유세, 금리, 양도세도 조만간 강화될 거고 임대사업자 말소되고 이런 부분 다 따져봤을 때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가고 있는데 다주택자 버틴다. 이 여론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세가 때문이죠. 그런데 전세가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왔더라.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소진됐다고 합니다. 자, 전세가 상승의 이유 뭐라 그랬죠? 전세자금 대출이 일단은 금리가 저렴하고 다른 상품에 비해서 거기다 80%까지 나오죠. 여기에 신용대출 뭐 20% 껴가지고 했다. 근데 신용대출 20%는 꽤나 막혔고 이제 7월 이후에는 아예 막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7월 이전에 빨리 땡겨서 해야 되는데 전세가 비싸게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은행에서. 그래서 모든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2분기까지요. 왜? 4월 말에 전세가를 너무 올려놓으니까 전세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도 몫이 소진되었다는 거죠. 7월 이전에 전세가를 올리자니 전세대출이 안 나와요. 7월 이후에 올리자니 신용대출 이거 안 되니까 전세가 그만큼 못 올린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은행 말고 딴 데 가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4월 우리은행만 올랐냐? 5대 은행 전세대출 전년비 21% 폭증했다. 우리은행 외에도 다른 시중은행들 보면 어때요? 우리은행과 비슷하다고 하죠. 아까 우리은행 얼마나 증가했죠? 42% 증가했다고 그랬죠. 국민도 19.4%, 신한도 16.8%, 하나은행은 32.1%.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막혔고 조만간 막힐 것으로 보이는 데가 그 다음에 하나겠죠. 오히려 우리 막히면서 이 수요들이 여기로 퍼져요. 다른 은행들도 다음 달쯤에는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4월에 막혔으니까 5월에 막혔으니까 다음 달 초부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연이어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거야말로 풍선 효과죠. 우리은행 눌러서 우리은행이 안 나오면은 그 수요들이 어디로 가느냐?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증가폭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도 소진도 더 빨리 될 것이다. 자, 상승률 거기다 금리도 꽤나 올랐습니다. 작년 저점 비교해 볼게요. 20년 8월 혹은 9월에 많이 저점을 찍었는데 당시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33에서 2.44까지 올랐고 신한 2.66까지 올랐죠. 하나, 우리, 농협. 그나마 국민하고 농협은 조금 덜 오른 편인데 나머지는 0.4%포인트 이상 올랐다는 거죠. 문제는 이 추세가 계속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대출 받아야 되는 금액 많아졌죠. 그런데 금리까지 올랐어요. 전세를 왜 들어갔을까요? 저렇게 올리더라도 월세보다 이자 나가는 거 싸니까. 그런데 이자 나가는 게 그렇게 싸지도 않을 뿐더러 전세는 위험하죠.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 경매 나가더라도 최우선 면제금으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전세는 그렇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언제까지 전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냐.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한도가 지금 막히고 있고 거기다 금리도 오르고 있다.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느냐? 요거에 굉장히 의문을 가질 때가 된 거죠. 좀 있으면 역전세난이 날 수도 있다. 자, 거기다가 그 외적으로 대출 쪼이고 있죠. 마통도 막고 있어요. 지금 전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일 경우 최대 20% 한도를 감액하기로 했다. 그렇다면은 마통도 지금 막 급해가지고 못 막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것까지 빼지는 않더라도 안 쓰고 있는데 한도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요것도 연끌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막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연장시 한도를 감액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고 주담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DSR 규제죠. 주담대 조익이 아니에요. 주담대 조익이라고 하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보증대출 얘네들은 DSR 한도에서 뺀다. 왜? 회수 가능하니까. 근데 주담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담대,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DSR 규제에. 그러면 DSR 규제가 강화가 돼요? 주담대 못 받죠. 신용대출 못 받죠. 그러면 무슨 짓을 할까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혼인신고 안 하고 집 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보통 서울 같은데 투기 과열지구 이런 데 보면은 10억짜리 집 사려면 4억밖에 대출 안 나오죠. LTV가 40%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해요? 하다부터 여기 10억 다 전세 놓기는 그렇죠. 빌라 같은 데는 티가 안 나는데 이런 거는 티가 나죠. 그러니까 한 8억 전세 놓고 혼인신고 안 하고
남편이 집주인, 아내가 세입자 해서 8억 하면은 전세자금 대출로 한 6억 4천까지 나오죠. 요거는 사기 아니죠. 아내가 8억에 들어온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전입신고를 하죠. 그래 놓고서 당일날 남편이 근저당으로 신청하면은 최대 4억까지도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요런 거는 예를 들어 세입자한테 하면은 막 세입자가 계약서에 뭐 넣어놓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끼리 대출받아서 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주담대가 억제되면은 이런 짓거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잘 잡아내겠지만 주담대가 안 되면 뭐예요? 전세 수요랑 끌어들여가지고 전세 대출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DSR 규제가 과연 전세 자금 대출 수요 증가를 시킬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DSR 규제로 인해서 전세 최대한 땡겨서 전세 자금 대출을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렇다면은 전세 자금 대출 수요는 7월 이후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면은 4월에 우리은행만 막혔지만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DSR까지 막혀버려서 수요가 전세자금 대출로 더 몰리게 된다. 그렇다면은 전세자금 대출 어차피 DSR 규제가 들어갔다는 건 각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규제하진 않겠지만 그만큼 금액의 한도는 어느 정도 더 축소해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렇다면 전세를 내놓고서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세입자들이 돈이 없어요. 올린다고 해서 세입자를 쫓아냈어요.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 그나마 있는 세입자는 한번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연장할 수 있겠지만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게 많아지고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전세의 시작이죠. 근처에 엄청난 대형 단지가 들어와야만 역전세가 나는 게 아니다. 멸실 줄여서 전세 수요 급격한 증가 막고 전세자금 대출 자금줄 막아버리면은 역전세 나는 금방 일어난다. 거기다가 전세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사전청약 임박했어요. 7월 이후에 DSR 들어가고 사전청약 들어가요. 이 수요들 전세자금 대출 받겠죠.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더 빨리 소진될 수 있겠다는 거죠. 수요 증대니까 집값 계속 오른다? 오히려 2030이야말로 대출 잔뜩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전세 남아있는 것들. 그러면 대출 잔뜩 받아서 하는 수요들이 많다. 그렇다면 전세가를 올렸을 때 한 40, 50대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가지고 있다가 전세가를 올리려고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 그리고 정말로 비싼 대출들은 그들이 받는 건데 그렇다면 고가 아파트부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근처에 가서 이주 수요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엄청나게 올리겠죠. 전세가. 그러면은 일부 지역에서 그 짓거리 하면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 임박해서 전세가가 오른다 이게 아니라 사전청약 임박해도 전세자금 대출 한도로 인해서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던 신용대출이나 마통은 DSR 규제로 막히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은행에서 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전청약 늘어나서 전세가가 오를 것이다. 그것도 대출이 그만큼 나와야 가능한 거지. 일부에서 먼저 받아가면 나머지 못 받아간다.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래요. 가격도 오르고 공급도 부족이다. 맨날 불안. 전세 수급지수는 문의는 많이 하죠. 근데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세 수급지수 올라가는 거 간단해요. 매물이 고정되어 있는데 문의 전화 많이 오면 수급지수 올라가요. 그럼 문의 전화가 많이 오겠죠. 전세 거래는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문의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살고 싶으니까. 근데 전세가가 안 떨어지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문의가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런데 전세 거래 어때요 지금? 재계약이 대부분이고 문의한 다음에 안 되겠네? 재계약. 그리고 근처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르네? 여러 군데 문의해서 알아보다가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전세가 계속 이렇게 늘어날 때 왜 아무 말 안 해요? 전세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가격은 계속 올라갈까요? 매물 부족해서 올랐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금리 떨어지고 저금리 되고 나서 전세가가 오르는 걸 가지고 임대차법 때문이다 몰아붙여서 그렇게 된 거다. 임대차법 이후로 전세 매물이 쭉 떨어졌습니다. 이딴 개소리 하는 기사 있으면은 그 언론은 구독, 취소. 요거는 허위매물 신고 때문이죠. 이거 가지고 또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난리치는 언론들이 있을까봐. 아파트 전세값이 71억 원, 평당 1억 돌파 인제 전세가. 왜 자꾸 저런 거 들고 올까요? 엄청나게 도배를 하던데 오늘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인데 전세가 안 떨어진다는 여론 만들려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 들고 와서. 뭐 한남 더일, 청담동 르브넨 이런 것들이 매매가가 얼마 나오고 전세가가 얼마 나오면 뭐예요. 얘네들은 대세 전세, 대세 매매 아무 영향 안 미친다. 왜냐면은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매매하든가 전세하든가 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저런 거 들고 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전세 주고 월세 늘었다. 그러면서 거래 비중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 알고 있죠?
거래량이 줄어도 비중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핵심은 전월세 신고지가 늦어지니까 재계약에 관해서도 신고하고 데이터에 반영하겠다 하니까 이거 통계 조작이다 라고 했는데, 재계약을 반영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통계 조작이다 저거야말로. 거래량 줄었죠? 왜 줄었어요? 재계약이 늘었으니까. 재계약은 계약에 안 뜨니까. 자, 거기다가 정부에서 공공전세주택 추진하고 있는데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세 비싸게 살고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목표치 80% 채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계속 이렇게 찬물만 끼얹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왜 공공전세를 저렇게 반대하느냐? 공공전세 들어가게 되면은 갭투기꾼들이 전세가 가지고 집값 올리고 있었는데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신고제 이후에 월세화가 왜 지속이 돼요? 비중이 올라간 이유는 전세가 재계약이 많기 때문인데, 신고제가 도입되면 소득 노출을 꺼린 임대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여 공급 문제까지 겹칠 수 있대요. 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됐어요. 내가 전세 받는 소득이 노출이 돼요. 소득 노출이 너무 싫으니까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내고 다 빈집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 은행에다가 돈 갖다 바치면서 이 집이 언젠간 오르겠거니 하고 가지고 있을래요. 이 뭔 개소리야! 결론 뭐예요? 전세자금 대출 한도 소진이다. 이건 즉 무슨 뜻이다? 전세가 더 못 올린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뿐만이 아니라 매매 수요도 전세자금 대출 쪽으로 몰려들 수 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전세시장 유동성 감소되겠죠. 매매 수요가 몰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전세에다가 마통이나 신용대출 받아서 전세가 맞추던 사람들이 전세가를 그렇게 못 맞춰주게 된다. 그럼 전세시장 유동성 감소다. 전세시장 유동성 감소되면 전세는 임대차법 때문에 뜬 게 아니라 금리 인하 때문에 떴다고 그랬죠. 그런데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 모든 거 다 합쳤을 때 역전세 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